똑같은 84제곱미터 아파트인데 옆 단지는 9억 내 집은 4억 이게 말이 됩니까? 보시는 것처럼 2000년부터 2025년까지 대단지와 소단지의 가격 격차는 처음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잔인한 현실입니다. 2000년 통계집계 시작 이후 역대 최대 격차. 전국 1,500가구 이상 대단지 평균가 9억 1,239만원대, 300가구 미만 소단지 4억 6,689만원, 정확히 1.95배 차이입니다. 26년 만에 찾아온 역대급 자산 양극화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자산 양극화의 아래쪽에 남을 건가요? 아니면 위쪽으로 올라갈 건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2026년 1분기 지금 이 순간 폭탄처럼 쏟아지는 수도권 대단지 막차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단 한 가지 경고합니다. 대단지라고 무조건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입지가 엉망이면 3,000가구 대단지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된 4곳만 골라드립니다. 그럼 질문 하나 던집니다. 왜 대단지 아파트가 비쌀까요? 단순히 가구 수가 많아서? 틀렸습니다. 그건 초등학생 수준 답변입니다. 진짜 이유는 돈이 돈을 부르는 경제적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해부합니다. 핵심은 황금성입니다. 이 수치가 모든 걸 증명하죠. 소단지는 한 달에 거래가 한 건, 두 건 이게 전부입니다.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대단지는 매일같이 거래가 터집니다. 1,500가구 단지면 한 달에 10건 이상 실거래가 발생합니다. 유동성이 곧 돈이 되는 속도입니다. 이게 바로 자산의 본질입니다. 급하게 현금 화해할 때 대단지는 2주 안에 계약 완료지만 소단지는 6개월 걸립니다. 똑같은 집인데 팔리는 속도가 다르면 그건 이미 다른 상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황금성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더 몰립니다. 사람들이 몰리니까 단지 내 커뮤니티 인프라가 더 탄탄해집니다. 이게 바로 대단지만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1,500가구 이상 대단지엔 단지 안에 작은 도시가 들어갑니다.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독서실, 키즈카페, 심지어 편의점까지. 주민 라운지에서 회의하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손님 재우고. 300가구 소단지는 경비실 하나 덩그러니 이게 끝입니다. 놀이터 하나 있으면 감사해야 하는 수준. 생활 인프라가 곧 삶의 질이고 이게 곧 프리미엄으로 직결됩니다. 같은 돈 내고 사는데 누리는 세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선순환은 계속됩니다. 인프라가 좋으니까 브랜드 시공사가 들어옵니다. 자이 힐스테이트, 레미안, 더샵. 이런 간판급 브랜드는 대단지에만 겁니다. 왜냐? 망하면 회사 이미지가 순식간에 박살나거든요. 그래서 설계부터 시공 마감재까지 전부 신경 씁니다. 반면 소단지는 이름도 못 들어본 무명 시공사 투입됩니다. 브랜드는 신뢰고 신뢰는 재판매 가치입니다. 10년 뒤 팔 때 브랜드 있는 단지는 호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무명 단지는 헐값에 나갑니다. 마지막 퍼즐은 관리비입니다. 대단지는 관리비가 압도적으로 쌉니다. 1,500가구가 나눠내니까요. 경비, 인건비, 청소비, 수선 유지비 전부 1,500가구가 분담합니다. 소단지는 300가구가 나눠내야 하니 한 가구당 부담이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매달 10만원 차이면 1년이면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입니다. 이게 쌓이면 엄청난 격차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황금성이 좋으니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니 인프라가 좋아지고, 인프라가 좋으니 브랜드가 들어오고, 브랜드가 들어오니 관리비까지 싸집니다. 이게 바로 대단지 전용 선순환 메커니즘입니다. 소단지는 구조적으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건 결국 이 메커니즘을 이해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2026년 1분기 지금 이 순간 수도권에 역대급 대단지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총 10곳만 9,273가구 공급. 분기별 기준으로 올해 최대 물량입니다.
이 정도 물량은 올해 다시 안 나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곳 5,476가구, 경기 5곳 8,523가구, 인천 2곳 5,274가구. 여기서 핵심 4개 단지만 추립니다. 입지, 교통, 가격 전부 따져서 선별했습니다. 지금 안 잡으면 끝입니다. 첫 번째 경기 구리역 하이니트 리버파크입니다. 3022 가구 8호선 경의중앙선 더블역세권. 구리는 그동안 준수도권 취급받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8호선 연장이 올해 상반기 개통 코앞입니다. 경의중앙선 환승까지 더해지면서 강남 30분, 청량리 15분 생활권으로 편입됐습니다. 게다가 한강 조망까지. 한강 보이는 아파트가 얼마나 귀한지 다들 아실 겁니다. 3천 가구 규모면 단지 내 자급자족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초역세권 대단지, 강변 프리미엄 3종 세트, 이게 바로 돈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리스크 하나 있습니다. 분양가가 높게 나오면 초기 프리미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공고 반드시 확인하세요. 적정가에 나오면 잡아야 하고 과도하면 관망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기 오산 부고산자이 리버블시티입니다. 1275 가구 핵심은 동탄 생활권 편입. 동탄 집 사고 싶은데 비싸죠? 평균 10억 넘어갑니다. 그럼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오산에서 동탄 누리면 됩니다. 차로 15분이면 동탄 메타폴리스 롯데몰 도착합니다. 쇼핑 문화생활 전부 동탄에서 해결. 게다가 1호선 오산역 가깝고 향후 GTX 논의도 있는 지역입니다. 가성비와 성장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실수요자 최적 단지입니다. 단 오산은 아직 개발 진행 중이라 주변 인프라 완성되려면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단기 수익 기대하면 안 됩니다. 장기 보유 전략으로 접근해야 승산이 있습니다. 결국 승자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인천 남동구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입니다. 2568 가구 트리플 역세권 수인선 1호선 2호선. 인천시청역은 세계 노선 환승입니다. 트리플 환승역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수도권 전체에서 손에 꼽습니다. 수인선 타면 서울 직통, 1호선 타면 부평 부천, 2호선 타면 인천 전역 커버.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천시청 행정타운 바로 앞입니다. 행정중심지와 교통허브를 동시에 잡은 입지입니다. 인천 최고 입지 중 하나입니다. 교통 하나만으로도 프리미엄 확실합니다. 다만 인천은 서울 접근성이 경기보다 약하다는 게 약점입니다. 서울 출퇴근족보단 인천 직장인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타겟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서울 영등포 더샵 신풍역입니다. 2054 가구 7호선 신안산선 예정. 서울에 2000 가구 넘는 대단지? 이건 희귀 아이템에 불과합니다. 서울은 땅이 없어서 대단지가 절대 안 나옵니다. 나와봐야 500가구 1000가구, 이게 한계입니다. 그런데 2000가구가 나온다는 건 엄청난 기회입니다. 신풍역은 7호선으로 강남 20분입니다. 신안산선이 올해 하반기 개통 목전입니다. 개통되면 지덱스급 광역교통망 완성됩니다. 게다가 여의도까지 이전 거장입니다. 여의도 직장인들한테는 최고의 입지입니다. 서울 대단지 초역세권 희소성 끝판왕입니다. 리스크는 하나 신안산선 개통이 지연되면 교통 프리미엄이 늦게 붙습니다. 하지만 7호선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입지입니다. 서울이라는 희소성 자체가 프리미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구리는 한강과 더블역세권, 오산은 동탄 생활권, 가성비 인천은 트리플 환승 행정 허브, 서울은 희소성 끝판왕. 이 네 곳은 각각의 강점이 명확합니다. 2026년 1분기 지금 이 순간이 대단지 선택의 골든타임입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다음엔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대단지 9억, 소단지 4억. 이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집니다. 왜냐? 사람들은 유동성 있는 곳으로 몰리고 브랜드 있는 곳으로 몰리고 인프라 좋은 곳으로 몰립니다. 그게 바로 대단지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부동산도 예외 없습니다. 이게 바로 돈의 논리입니다. 부의 가속도를 내고 싶다면 하급지 소단지보다 상급지 대단지 막차를 지금 당장 고민하세요. 2026년 1분기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같은 분이면 대단지, 같은 입지면 대단지. 이게 정답입니다. 결국 승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